우주에 대한 아주 독특한 가설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우주가 블랙홀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가설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우주가 블랙홀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공식은 슈바르트실트 반경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이용하면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를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공식에 태양의 질량을 넣어보면 태양만큼의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가 2.953k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태양을 2.953km만큼 압축시킬 수 있다면 태양도 블랙홀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하지만 이 공식이 의미하는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공식을 잘 보시면 질량이 커질수록 반지름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질량과 반지름이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의 질량이 커질수록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 즉 부피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는 블랙홀의 평균 밀도가 질량이 커질수록 점점 더 낮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밀도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부피가 커질수록 당연히 밀도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조금만 딥하게 들어가 볼까요? 이 공식을 풀어서 블랙홀의 평균 밀도를 구해본다고 하면 이렇게 공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진짜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니까 여기에 밀도를 넣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게 되면 블랙홀의 평균 밀도가 질량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블랙홀의 평균 밀도가 이 가설의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우주의 총 질량은 약 3의 10의 52제곱kg인데요. 따라서 현재 우주의 평균 밀도는 약 9.6의 10의 -30제곱 g/세제곱cm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세제곱미터의 공간 안에 수소 원자가 6개 정도 들어있는 수준이죠. 바로 이 부분이 킥입니다. 위에서 봤던 공식을 이용해 보면 우주의 총 질량과 같은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의 평균 밀도가 8.07의 10의 -29제곱 g/세제곱cm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현재 우주의 평균 밀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값은 우주의 평균 밀도와 10배 이상 차이가 나긴 하지만 현재 알려진 우주의 평균 밀도 자체가 정확한 값이 아닐 뿐더러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이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는 묻고 더블로 가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블랙홀의 평균 밀도가 현재 우주의 평균 밀도와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이들은 우주가 블랙홀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질량과 평균 밀도를 가지는 블랙홀이 있다면 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쪽은 거의 평탄한 시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 안에 있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블랙홀의 강한 조속력에 의해 몸이 찢어지거나 하는 재밌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약점이 바로 우주의 모형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프리드먼의 우주 모형인데요. 프리드먼의 우주 모형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주에 적용해 우주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을 예측한 모형입니다. 각각 열린 우주, 평평한 우주, 닫힌 우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모형을 결정하는 건 오메가 상수라고 불리는 값입니다. 약간 고등어 생각나죠? 오메가 상수란 실제 우주의 평균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눠준 값으로 여기서 임계 밀도는 평평한 우주의 평균 밀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중력과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의 밀도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평평한 우주는 중력과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 상쇄된 우주로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는 우주를 말하기 때문에 이 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주의 모형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낮다면 오메가 상수는 1보다 낮은 값이 되고요. 이는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중력이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보다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상수가 1보다 낮은 우주는 열려있는 모형을 가지게 되고 끝없이 팽창하게 되죠. 반대로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높다면 오메가 상수는 1보다 높은 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는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중력이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상수가 1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우주는 닫혀있는 모양을 가지게 되고 점점 수축하게 되죠. 그렇다면 현재의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우리는 우주의 임계 밀도가 약 9의 10의 -30제곱 g/세제곱cm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계 밀도를 이용해 우주의 모형을 예상해보면 우주가 거의 평평한 우주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참고로 이 값은 우리의 추정치일 뿐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는 오메가 상수가 1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하지만 우주가 블랙홀 안에 있다면 블랙홀의 평균 밀도가 어떻든 우주는 항상 닫혀있는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약점이죠. 우주의 모형과 블랙홀 안에 있는 우주의 모형이 실제로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주가 블랙홀 안에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죠.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은하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 속도는 거리에 따라 점점 빨라집니다. 이를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우주가 블랙홀 내부에 있다면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와 거리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블랙홀의 특이점 방향으로 아주 약하게 은하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어야 하죠. 따라서 블랙홀 내부에 있는 우주에서는 허블의 법칙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우주의 균질성도 문제가 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거의 균등하게 퍼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이죠. 하지만 우주가 블랙홀 내부에 있다면 우주의 물질들은 균일하게 퍼져 있지 않을 겁니다. 아주 약하긴 하지만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어떤 방향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물질들이 모여 있겠죠. 우주에 어떤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약점들을 종합해보면 우주가 블랙홀 안에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죠.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우주의 총 질량과 같은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의 평균 밀도는 현재 우리가 예측하는 우주의 평균 밀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죠. 하지만 이 가설에는 약점이 너무 많고 증명할 수 없는 사실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습니다.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